그 아까번에 후반부에 잠시 말씀드린 그 이제 분자 그 표적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,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그 암의 어떤 정식에 관여하고 있는 그 암세포 분자를 표적으로 삼는 약제를 이제 우리가 분자 표적제라고 부르거든요. 이 표적이 되는 분자를 가진 그 폐암에 아주 그 유효한 것이 있는 반면에, 그 종래의 그 항암제와는 달리 그 분자 표적제고 약제에도 각자 그 약제 하나하나마다 자기만 갖고 있는 또 부작용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, 예를 들어서 1세대 항암제들은 그냥 암세포를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것인가 하면, 요거는 그 암을 뭐 일으키거나 암이 커지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가위로 자르듯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그 대단한 것 같은데, 결국 그것들도 약제들이 몸에 들어가면 막 엄청난 그런 그 부작용을 일으킨다.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그 항암제의 그 이제 그 부작용과 그 대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, 계속해서 제가 부연을 하지만 항암제에 의한 그 부작용은 그 사용하는 항암제마다 각각 종류에 따라서 그 부작용이 다르고 그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.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부작용이란 것은 우리가 환자가 느낄 수 있는, 자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, 자각 증세는 없는데 의사들이 뭐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다른 그 조직 검사 이런 걸 해보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자각이 되는 것들은 보면 이제 뭐 구역질, 구토, 뭐 식욕 부진, 뭐 입안의 염증, 구내염, 설사, 변비, 뭐 전신 권태감, 또 이 손발이 막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이런 그 우리가 말하는 말초신경 장애, 또 가장 대표적인 탈모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환자가 이제 이 자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면역 억제라는 그런 작용으로 이 백혈구, 우리 피 속에 있는 그 백혈구가 주로 이제 그 면역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백혈구가 감소가 되면 뭐 빈혈이 생긴다든지, 또 뭐 우리가 피 속에 보면 보통 이제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, 혈장, 보통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. 이 적혈구는 우리가 이제 산소 같은 걸, 이런 걸 영양분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요. 백혈구는 이제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이 이물질,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 우리 이제 면역 역할을 하고요. 뭐 이런데 또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 이 피가 응고가 잘 안 된다든지, 이제 그 외에 이 세 가지 외에는 이제 우리가 뭐 간장 그러듯이 혈장이라는 아주 색깔이 아주 묽은 그런 게 있습니다. 이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리는 이 부상병들한테 하얗게 이렇게 뭐 봉지 하나 이렇게 콱 찔러주는 게 그게 인공 혈장이거든요. 이렇게 이제 그게 돼 있는데, 주로 이제 뭐 이 백혈구가 감소되고 뭐 혈소판이 감소되고, 또 뭐 간 기능 장애, 뭐 신장 기능 장애, 심장 기능 장애, 뭐 폐 장애,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명 유지에는 아주 치명적인 이런 장애들이 일어나지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작용들은 사실 이 부작용으로 본다면 좀 심한 것이고, 이런 게 뭐 많이 더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
이런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그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습니다. 선택지가. 이제 그러니까 그 치료약의 투여량을 줄이거나 잠시 그 치료를 쉬거나 아니면 그 치료를 뭐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을 바꾸거나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우리 체내에 이제 면역 작용을 하는 그 백혈구 감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, 백혈구 감소가 커지면 세균 등 그 병원체에 의한 그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다른 병에, 암 이외에 이제 다른 병에 걸리기가 아주 쉬워지죠. 그래서 이런 그 감염증 그 합병 방지를 위해서 그 백혈구 정식 인자라고 하는 그 우리가 몸에 본래부터 갖고 있던 그 백혈구를 이 체외 이제 몸에서 뽑아가지고 이놈을 그 백혈구를 인공적으로 이제 그 실험실에서 이걸 이제 그 정식을 시킨 다음에 이놈을 다시 우리 몸속에 이 주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백혈구 감소를 뭐랄까 치유하는 뭐 치료하는 이런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빈혈이라든지, 빈혈은 아까 말하면 적혈구 숫자가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적혈구 숫자가 줄어서 생기는 빈혈이라든지 또 혈소판 감소가 심한 경우에는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수혈을 하는 거죠. 새 피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런 그 증상을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 주로 이제 그 항암제 이제 그 투여 일로부터 이제 며칠이 지나면 바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구역질과 구토인데요. 뭐 구역질 구토가 나는 경우에는 요즘 보면 미리 그 제토제, 그 구역질 방지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같이 하는 수도 있고, 나중에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또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작용들은 사실 이 암의 말기로 가면 뭐 암으로 인한 그 고통 혹은 뭐 사망 위험보다 이 부작용으로 인하여 뭐 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만큼 이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이나 뭐 그런 위험이 크니까 그래서 같이 그 부작용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심하지 않은 대개 좀 경증이나 중증 정도의 가운데 중자, 뭐 중간급의 이런 그 부작용들은 다 그 치료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치료가 끝나면 한 2주, 3주 내지 4주쯤 되면 회복이 됩니다. 그 다음에 탈모라든지 아까 보니 말초신경장애 막 이런 데가 뭐 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른 부작용보다는 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죠. 뭐 예를 들어서 탈모로 머리가 빠졌는데 새로운 머리가 날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리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게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